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이번 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다든지 아니면 올해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는데 뭐 이론 과정이라든지 기본 뭐 뭐 입문 과정, 뭐 기본 과정, 뭐 심화 과정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신 분을 대상으로 이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시험장에 가서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류의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시작에 앞서 이 강의를 이제 듣다 보면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암기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어차피 이제 지적법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단순 암기적 상황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만 암기하면 되는지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등기법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암기적인 어떤 요소도 있지만 실제 이해와 암기가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서를 통해서 그림과 함께 여러분께 강의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지번부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번 이걸 보기 전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적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암기적 요소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파트에서 내가 무엇을 암기해야 될 거냐라는 게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어느 파트에서 그 부분이 키워드거든요. 어느 파트에서 내가 뭘 암기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도 중요하지만 이쪽 파트에서는 이걸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그 개념이 기본적인 지적은 체계도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야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파트가 이 부분인데 여기서는 내가 이걸 암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지적법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법은 땅지자, 기록할 적자, 땅을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법 이렇게 해서 지적법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죠? 그럼 땅은 뭐예요? 토지죠. 그래서 지적법은 기본 요체가 토지를 지적 공부라는 곳에 기록을 해서 외부에 공시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틀을 한번 잡아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있을 건데 그 토지는 1필지 단위로 등기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1필지에 토지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한 필지 토지에 관련되는 일련의 정보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안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 경계, 그 다음 좌표, 그 다음 면적, 그 다음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지적은 권리관계보다 주로 무엇을 공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죠? 그럼 그러한 사실관계의 대표적 사항들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측량을 해서 이를 결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럼 결정이 되었다면 그 결정되어진 정보를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인 즉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에 결정되어진 정보 등을 기록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하고요. 그럼 등록된 정보를 관리하고 그 관리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이제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1필지마다 일정한 정보에 관한 즉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에 관한 정보를 조사 측량해서 결정을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정보를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이 말이 기본적인 체계가 되겠네요. 더 짧게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켜서 공시하자. 그럼 뭘 등록시킬 건데 하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키워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적법을 그럼 이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필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 측량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럼 세 번째 어디에 등록해야 돼요? 지적 공부.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결정되었고 지적 공부 종류 알았다면 결정된 정보를 지적 공부에 뭐 하면 된다? 등록을 시키면 되겠다, 그죠? 등록. 그럼 등록되고 나면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 그 지적 공부를 뭐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도 해야 되고요. 그냥 관리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그래서 이 틀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순서대로 법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 조문 순서를 제가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만든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필지가 만들어져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건데, 1필지의 성립 요건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학습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럼 시험 범위는 2번부터가 시험 범위거든요. 그러면 소재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지번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지목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소재지는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지도 별도로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소재는 별도로 학습할 필요는 없고, 그럼 뭐부터 공부하면 돼요? 지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는 어디서부터 한다? 지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체계를 잡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금부터 저랑 지적법 1단계 과정 공부를 할 때 첫 번째는 지번을 공부할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뭘 공부해야 돼요? 뭐라고요? 네, 그렇죠. 지목. 그다음 경계. 근데 경계 옆에 좌표는 괄로되어 있잖아요. 네, 좌표와 경계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번 공부 끝나면 지목, 지목 끝나면 경계, 끝나면 면적.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을 다 배웠어요. 다 배웠다면 이제 뭘 배우면 돼요? 예, 지적 공부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배우셔야 되고요. 그럼 지적 공부의 종류 배웠다면 결정되었고, 지적 공부 종류 배웠으니까 결정된 것을 뭐 하자? 지적 공부의 등록. 그럼 등록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고, 등록 과정이 다 끝나면 또 책에 뭐가 나올 거다? 예, 그 지적 공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나올 거고요. 그럼 그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을 꽁꽁 숨겨둘 수는 없잖아요. 외부에 공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 공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순서를 잡아보면 법 조문의 순서와 기본서의 순서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지적 공부, 등록, 관리, 공시,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체계 잡았죠? 그럼 이제 뭐 들어가면 돼요? 지번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지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요 섹터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결국은 뭐라는 거죠? 지번이죠. 지번. 그럼 지번에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지번의 표기와 구성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번에서는 표기와 구성,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원칙과 예외, 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통상 출제인이 정답으로 많이 결정하는 파트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 요 파트를 정답으로 많이 결정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출제는 아주 좀 쉽게 내자, 이렇게 말하면 표기와 구성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꼭 체크해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들 보러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번 파트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번 파트에서 첫 번째가 지번의 표기와 구성.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럼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적 소관청이 부여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럼 이런 지문들을 출제인이 문제를 만들어낼 때는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겠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지문들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국장 들어가면 틀리고 지적소관층 들어가면 O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OX 문제도 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집어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숫자 뒤에가 아니라 숫자 뭐다? 앞에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 이것도 좀 조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자를 붙여야 된다라는 표현을 임자로 붙인다 이렇게 해도 틀리겠다, 그죠? 이런 거 조심. 3번. 집어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하고 이 경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자, 이거 의라고 뭐 한다는 거, 읽는다라는 것도 주의해 두시고요. 의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다, 그죠? 예, 조심. 자, 그 다음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이를 보존한다. 어디에 기록하여? 그렇죠. 결번 대장. 그럼 이런 거 지번 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하면 X 이런 느낌. 단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게 되면요. 결번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토지동 사유 중에서 신규 등록과 분할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데도 불구하고 결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요 두 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볼게요. 자, 지번은 지적소관층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여기에서 어디에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우리는 이를 암기할 때 북서기번법이라고 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정리를 한 적이 있네요. 북서쪽에서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풀 때 어디에서 어디로 부여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북서기번법을 떠올리면 돼요. 북서쪽에서 뭐 한다? 기번한다라는 말은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토지 이동의 사유들이 제시되어 있고 토지 이동 사유에 의한 지번 부여 원칙과 예외를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정리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건데 어떻게 부여할 거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신규 등록, 그 다음 등록 전환. 그럼 등록 전환하고 신규 등록에 있어서의 원칙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본번에 뭐다? 부번. 그래서 암기할 때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 이렇게 해서 등신 본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등신 본부.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본번에 부번. 어떻게 암기하자고요? 등신 본부 됐습니다. 자, 예외. 그럼 예외라는 말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이 방법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여할 거냐? 그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한다. 자,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최종 본번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기도 하고 최종 부번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종 본번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 나온다? 본번이 따라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최종 본번이라고 암기하는 내용들은 굳이 뒤에 것까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왜? 최종 본번이라고 읽었으면 뒤에는 항상 본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 최종 부번이라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 거다? 부번이 따라 나와요. 자, 그래서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예외적으로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자, 그 다음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여러 필지. 자, 그럼 세 가지.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면 돼요?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이 경우라면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번 지문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제인이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그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2번 지문은 잘 안 물어보고 통상 1번하고 몇 번, 3번 지문을 물어보니까 두 가지만 따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분할 볼게요. 자, 분할은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제가 금방 최종 부번이라고 읽으면 뒤에는 항상 부번 나온다고 했죠. 최종 본번이라고 읽으면 뒤에가 뭐가 나오고요? 본번. 그건 꼭 지켜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는요.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돼요. 왜? 1필지는 기존 지번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필지의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가 쟁점이거든요. 그럼 그때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럼 부부가 한다는 어떻게 표현을 쓰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외 볼게요. 분할되는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하여야 한다. 자, 이때는 별도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우선해서 부여한다는 거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합병 볼게요. 자,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으로 한다. 그럼 합병은 가장 빠른 지번으로 부여하라는 겁니다.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죠. 빠를수록. 그래서 합병은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한다는 거. 예외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여기에 키워드가 이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때는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이 표현이 나왔을 때 합병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신청하는 때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 부여해 준다는 것과 분할인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해 준다는 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에는 신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합병에서는 신청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 주의해서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5번에 이 지적 확정 측량 시행자에게 지번 부여 출제위원이 지번과 관련해서 나올 때 가장 출제위원이 근래에 많이 물어봤던 내용이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만 부여한다. 맞죠? 단,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 안의 종전 지번과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자,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해라? 제외해라. 그럼 어떻게 부여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다만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있다면 그런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은 제외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 같은 지번 이거 하고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하자와 흠결이 있으므로 제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본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예외에 나와 있다, 그죠?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 자,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해보니 부여할 본번의 수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 모자라다면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 법조문은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즉 이걸 줄여서 암기할 때는
블록씩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두 번째, 최종 본번. 최종 본번이란 글자 나왔네요. 최종 본번 나면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다시 한번 저랑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했죠? 자, 이게 등록전환과 신규 등록은 어떻게 부여하자고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이렇게 부여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죠? 네. 그리고 단 예외적으로 최종 지번에 뭐가 되어 있다? 인접되어 있거나 그 다음 뭐일 때? 그렇죠. 여러 필지일 때 이때는 어떻게 부여하자고요? 그렇죠. 최종 본번 나오면 뒤에 뭐가 따라 나온다고요? 본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간단하다 그죠? 예, 두 번째. 자, 분할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렇죠.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합병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죠.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 다만 본번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지번. 자, 그 뒤에서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에 있어서는 주거용 또는 사무실 이 말 나올 때 주거용 또는 사무실 이 말 나오게 되면 분할은 신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합병은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신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하자가 있는 지번이 있다면 이거는 뭐 하자? 제외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하자가 있는 지번이 뭐예요? 그렇죠. 같은 지번, 본번이 같은 지번하고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들은 제외하니까 제외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 그렇죠.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하자? 본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동일한 방법 중요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지문이 뭐냐면 이게 확정이죠, 확정. 이 확정이 뭐냐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우리 어떻게 부여한다고 했죠? 그렇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이쪽에 보면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자,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도요. 그 지역은 새로이 지번을 다시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럼 새로이 다시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할 거니라고 방법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방법은 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다. 그죠? 합쳐서 암기하면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자, 같이 한 번만 따라 읽어볼래요? 자, 시작.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지번 부여 방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요 지문 근래에 자주 잘 물어보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한 지문으로 이렇게 암기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이 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 그럼 준용하면 어떻게 부여하는데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개가 있다? 3개. 그 3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자,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뭐에 따른다? 사업계획도 이 말 또 조심해 둬야 돼요. 원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지역에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업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럼 그때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거니에 대해서 우리 법조문은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계획도는요, 사업 계획도에 지번이 부여된 것은 이 지적 확정, 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에 따라서 사업 계획도에 지번이 미리 부여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그죠?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에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굳이 더 하나 추가한다면 공사 준공전 뭐에 따라서 그렇죠?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할 때도 이 방법을 준용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넓게 보면 총 4가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조문에는 명확하게는 이 3가지가 이 방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문의 내용을 좀 더 응용을 해보고자 한다면 공사 준공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사업계획도에서 부여하는데 어차피 사업계획도에 부여되어 있는 지번도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의 방법에 맞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넓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지번 변경.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지번 변경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뭘 받아서 그렇죠? 승인사항. 그러면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사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번 부여제 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번 변경은 소유자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지문에서 굳이 하나 더 추가한다면 지번 변경은 앞서서 봤잖아요. 그죠? 지번 변경. 즉,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해서 지번을 새로이 다시 부여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필수 확인 문제 해가지고요. 근래에 나왔던 기출문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정도 암기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 또 파일을 한번 결정 지어 볼게요.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29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실제 지번은 지금 올해 여러분은 34회 시험을 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29회 시험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럼 그 말은 뭘까요? 30회, 31회, 32회, 33회 즉 4년 동안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번은 올해 34회 시험 때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산자를 붙인다. 5.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우리 무슨 기본법? 북서 기본법. 5.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5.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해보세요.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5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분할은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부부가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볼게요.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지번 자 옳은 건 물어봤다. 그죠?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예, 누구의 승인이었죠?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번,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게 숫자 뒤에요, 앞에요? 그렇죠. 숫자 뒤에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숫자 뭐다? 앞에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북동에서 남서 쪽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북서에서 어디로? 그렇죠. 남동쪽으로. 자, 그다음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분을 부여한다.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분을 부여한다. 이 지문 전체가 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분할은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자, 지번을 우리가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한번 암기해 볼래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에서 8가지예요. 그럼 8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은 지번이 새로 부여되면 결번이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암기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의 수 8가지 중에서 신규 등록과 분할을 제외하면 다 결번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도 뭐가 발생할 거다? 예, 결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결번이 생기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어디에 기록해라? 그렇죠. 결번 대장에 적어서 용구히 보존하자. 그래서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지목 볼 건데, 이어서 이제 지목을 볼 겁니다. 그럼 지목을 볼 건데, 이쪽으로 잠시만 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순서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번 이제 정리가 끝난 거예요. 지번. 이렇게 하나씩 걸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번에서는, 2번에서 정답 결정 요소가 대부분 많이 되고, 표기화 구성, 그리고 토지의 지번 부여 방법에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예, 그 지역에 준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결번, 이제 그런 내용들 함께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지목부터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네.